할렐루야. 우리 유튜브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8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듯이 인색하고 이기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오직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자는 결국 온갖 미움과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써 모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영혼조차도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르잖아요. 어떤 옛날에 그 살인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큰 사건이었었는데 아주 여러 명을 죽이고 나서 그가 살인하면서 돈을 뺏은 것을 다 따져보니까 몇만 원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 사람들 거 돈을 다 뺏었는데 몇만 원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파리 목숨으로 여겼지만은 그도 결국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었죠. 지금은 사형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살인범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권도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죄수들도 인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죄수들의 인권을 잘 해주다 보니까 뭐 감옥에 가서 살지 뭐 그러면서 사람을 과감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오죽하면은 그 아주 대도라고 말씀하신 신창원이가 국가에다가 고발했잖아요. 자기 감옥에서 여러 가지 너무나 인권을 무시하고 불편하다고 처우 개선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아니 죄수로 간 사람이 뭐 그 감옥이 불편하다고 지금 나라 돈을 먹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억울하게 죽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누가 봐도 검증이 되고 확실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는 사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뭐 요즘 목사치고 사형을 찬성한다면요, 저 같은 사람은 왕따 당해요. 특별히 좌파 목사들로부터 왕따 당해요. 아주 인권이 없다고 왕따 당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야?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만사 일장 춘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모르겠지만 재벌이었다가 추풍 낙엽처럼 사라진 재벌들이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정부와 결탁해서 돈을 모았던 율산그룹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율산그룹 그러면 기억나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얼마 안 될 거야. 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거기가 정부랑 결탁해서 그 콘도 사업에 손을 댔었죠. 그때부터 콘도가 저 설악산에다가 그 골짜기에다가 콘도를 세울 때 야 이런 데서 무슨 콘도를 세우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참 앞서갔어요. 그 시대에 앞서갔던 사람인데 그 정부와 결탁해서 그 했다가 그것이 손대니까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다 그룹이 사라져 버렸죠. 장영자 같은 경우도 그러죠. 최대의 사기 사건 장영자 사건. 그 사람은 뭐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몇십 년을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독에 올라서 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을 감옥에 가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국제그룹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국제그룹 그 건축상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용산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전두환 정권 때 날아갔었고,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간 거예요. 그거 뭐 한 500여 명 죽었잖아요. 그거 보상 다 해주다 보니까 그 삼풍백화점의 계열사인 제주도에 유명한 거 있죠. 무슨 식물원? 예? 하여튼 요것 때문에 안 돼요. 하여튼 식물원도 거기 아주 유명한 식물원이 있어요. 그것도 다 날아가고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아생명인가요? 동아생명도 63빌딩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거는 김대중 정권 때 김영삼 정권 밀어줬다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런 것들을 내막을 알면요 정말 그래요. 그냥 졸지에 그냥 최순영 그분 회장을 감옥에다 가두고 나서 그냥 해체 작업을 한 거예요. 해체 작업.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판결 났어도 이미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뭐 재벌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또 그게 되죠. 뭐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종 재벌들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재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또 시장을 딱 골목 시장까지 막 장악하고 결국 그냥 욕심이 한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일장춘몽이 됩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이제 대통령에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대통령 되면은 그 사건은 또 한 5년 또 연장 붙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건을 파헤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리가 다 드러나죠. 다 완전히. 지금 다 덮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덮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량이 있잖아요. 종량. 이 살에 종량이 있으면요. 그거는 도려내야지 새살이 돋는 거 아시죠? 종량을 덮어놓는다고 그게 살이 되지 않아요. 한번 썩은 것은 그거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는 아픔이 엄청 있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종양이 났었어요. 허벅지에 종양이 났는데 뭐 그 당시에 70년대니까 그냥 뭐 의무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알코올 솜 가지고 막 후벼가지고 그냥 살을 후비는데 어찌나 아픈지 뭐 마취랍니까 뭐랍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저는 임진강 건너에 GOP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의무대에서 그냥 알코올로다가 매일 소독하고 약 바르고 이렇게다가 나서 지금도 흉터는 남아있지만 그 종양을 걷어내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걷어내면 계속 썩어가죠. 안 걷으면 썩어가는 거야. 그래서 썩어가면 나중에 전체가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파도 종양은 도려내야 되는 거야. 오늘날의 종양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부정부패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어느 대통령 출마한 사람은 100만 원씩 주자라는데 여러분 우리 5천만 인구에 100만 원씩 주려면 50조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자기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나라 돈 가지고 주자는 거예요. 빚을 또 내서라도 주자는 거예요. 왜? 선거에 이기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량이에요. 종량. 이 국민들이 이 종량을 제거해야 되는데 몰라. 100만 원 준다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 다니지만 직장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외국으로 다 돈 벌러 간 거 아시죠?
소독으로 저희 큰 매부도 소독에 광부로 갔었어요. 광부로 왔었고 저희 누님은 간호사로 왔었어요. 간호사 시체 닦는 거 했다 그러죠. 소독에 가서 시신 닦는 거. 광부는 1000m 막 이하 내려가서 그걸 했어요. 뿐만 아니라 중동에 갔죠. 중동에 가서 그 대학 밑에서 일을 했어요. 이강수 안수집사님도 중동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날이 또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부도 나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빚을. 근데 나라에 자꾸만 빚을 지자는 거예요. 내가 갚을 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김 집사가 계속 빚을 지는데 이 집사가 갚아야 된다면 그거 되겠어요? 김 집사가 시컷 빚 지면서 이거 이 집사가 갚을 거니까 빚 더 져도 돼.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통령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빚을 져도 돼. 다음 대통령이 갚을 거니까 내 때는 시컷 써서 돈 잘 썼다. 이렇게 그냥 칭찬받자. 그냥 이런 나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그리고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될 때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빚을 갚기 운동을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공부 1, 2등 조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지금 수능 시험이 11월 19일 날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제가 수능 아이들을 해서 기도하지만 기가 막힌 거야. 얘들이 과연 대학을 나와서 갈 자리가 있을까 이거지. 지금 대학교 나와가지고 갈 자리 없는 거 아시죠? 지금 과반수 이상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라가 빚을 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에 투자해서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와 경쟁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야. 빚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젊은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 뭐 공부 조금 점수 하나 5점 더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갈 자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중간에 맴도는. 중간이 가장 문제예요. 죽도 밥도 아닌 게 중간이에요. 중간은 진짜 갈 자리가 없어. 빨리 그럴 때일수록 빨리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그 스포츠를 잘하면 스포츠 쪽이나 음악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 특별한 데로 가야 돼요. 특별한 것을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정하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 대안학교 중에서 독일의 발도르프 대안학교를 제가 굉장히 관심 가진 것이 그 학교는 선생님도 8년 동안 바뀌질 않아. 8년 동안 한 아이를 다 평가해.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평가해가지고 얘는 대학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못 보내. 추천서를 써줘야만 가니까. 얘는 대학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학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대학 졸업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얘는 어떤 분야로 가세요. 그래서 이 8년 동안에 다양한 것들을 교육을 다 받아보는 거야. 하다못해 바느질까지 다 해보는 거야. 바느질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또 톱질도 해보고 또 망치질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나 이거를 교육 시스템에 다 있어. 이거를 다 하면 선생님이 체크해. 얘는 뭐 할 때 잘하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신나는가.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다 추천서를 써주지 대학은 거의 다 못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고3 선생님이 대학교 추천서 안 써주면 난리 나죠. 선생님 고발할 거야. 우리 애 앞길 막느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수 5점 더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이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라가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이탈리아의 총리 중에 그 한 사람, 세 번 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는데 참 그냥 나라 국민성이 그래. 이탈리아는 참 옛날에는 뭐 로마니까 굉장히 앞서갔던 나라라지만 그 이탈리아 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포르노 그 여자 나체르다 사진 찍고 막 돈 버는 여자, 그 여자가 국회의원에 한번 출마했었는데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내 알몸을 보여주겠다. 이게 선거 공약이야. 야, 참 나라 국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뽑아줬어. 근데 여자들이 안 뽑아주는 바람에 국회의원 안 됐더라고. 아니 그 남의 알몸 보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나라 창피한 거야. 근데 이탈리아의 어느 총리는 지금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세 번째 한데, 그도 10대들하고 이 노인네가 10대들 데리고 다 그냥 향락을 즐기고 막 쾌락에 빠졌던 남자인데, 그런데도 그가 어떤 거를 다 세 번씩이나 총리했냐면은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겠다고,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 뽑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도 지금 아주 그냥 어려운 나라가 됐어. 가난한 나라, 빚쟁이 나라가 된 거야. 그냥 돈 준다면 뽑아주는 그런 나라는 정말 수준 이하 나라야. 아주 수준 이하.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 출마한 사람 중에 그걸 본받는 거야. 100만 원씩 준다면은 뽑아줄 거다 이거야. 노인네들이 우선 뽑아줄 테고.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100만 원씩 준 대통령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노인네들이 뽑아주려고 한대요. 100만 원씩. 나라 망할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달았고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는 뽑아야 된다. 돈 몇 푼에 넘어가지 마라. 똑같은 거요. 옛날에 60년대 막걸리 먹고서 뽑아준 거나 집신 하나 줬다고 뽑아준 거, 고무신 하나 줬다고 뽑아준 거, 옛날에 동네에다 다리 놔준다면 뽑아줬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지역에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했더니 이 지역에는 다리 놓을 만한 강도 없고 냇가도 없는데 했더니 그러면 강을 만들어서라도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아니 뭐 강을 만들어서 다리를 놔줄 이유가 뭐가 있어? 강 안 만들고 다리 안 만드네. 그 정도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동네에 냇가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다리 놔주겠습니다. 그 다리 놓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되면 100만 원 나눠주겠습니다. 20만 원 나눠주겠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각자가 못 산다 해도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좀 더 힘든 사람들은 약간 허리띠 졸라매고서 조금 좀 줄여야 돼요. 외식도 좀 줄이고 커피도 집에서 사다 먹으시면요 얼마나 그거 비용 절감돼요. 그런 게 어떤 데 커피숍 갔더니 무슨 뭐 8,000원씩 가고 그래. 밥 한 끼야. 그거 얼마나 그거 세요. 정말 남을 VIP를 대접할 때는 내가 대접하더라도 그거 굳이 가서 8,000원짜리 마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줄여야 되는 거야. 지난주 어느 권사님 이제 가을 날씨니까 코트를 자랑하더라고. 코트 어때요? 그래서 좋아요. 그랬더니 그 10,000원에 샀대. 저 인터넷으로 어딘가 10,000원에 그 산 데가 있나 봐. 그 이제 10,000원에 샀다 이거야, 코트를. 근데도 코트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싸구려 코트가 아니라 명품들을 1년, 2년 지나면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지혜로워. 그렇지 않으면 한 50만 원, 30만 원 줘야 되잖아.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을 한 1년 지난 거 산다고 해서 한 번 사면은 뭐 10년은 있잖아.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략해서 비싼 거를 싸게 사면은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야. 자랑. 캐나다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캐나다는 옷이나 가방이나 뭘 비싸게 샀다, 신발 비싸게 샀다 그러면 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데요.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냐. 전략해서. 그래서 캐나다는 중고품 가게가 그렇게 발달됐대. 중고품 가게가 발달돼서 중고품 가게에서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다 그러면 동네방네 자랑한대. 야, 내가 100만 원짜리 내가 구찌를 내가 10만 원에 샀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랑하면요, 와, 참 부럽다. 나도 그런 거 하나 골라야 될 텐데. 그래서 중고품 가게가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근데 우리는 명품 백화점이 문전성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월드비전에서 왔지만 한 명 3만 원짜리 한 명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 커피 좀 줄이고 외식 좀 줄이고 또 옷값, 신발값, 가방값 조금 줄이면 정말 어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를 잘 가르쳐서 그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월드비전의 책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후원 받아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더라고.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 후원 받은 자가 대통령도 되고 수상되고 장관 되고 그런 총장도 되고 그렇게 대학까지 후원을 했더니 그 나라의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후원하는 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전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정말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눈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다고 했습니다.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에게 인색하고 남들에게는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자신을 잘 지켜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